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황효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적인 분야는 아닌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분야라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이제 며칠 전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났죠.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요. 여자 피겨 스케이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뭐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 차준환 선수나 그다음에 유영, 김예림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멋지게 활약해 준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좀 흐뭇했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러시아 발리에바 선수 같은 경우에 도핑 파문이 이제 생겼죠. 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금지 약물인 거예요. 약물의 이름이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약인데 이게 이제 약 자체는 원래 심장병 있죠. 협심증이라고 심장 혈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이 병에 1차 약제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1차 약제라는 거는 내가 협심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쓰는 약. 근데 그 약이 잘 안 들으니까 다른 위험성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써야 되는, 왜냐하면 심장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럴 때 쓰는 꽤 부작용이 있는 약이에요. 손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되게 불안감이 생긴다든지 파킨슨병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 자체가 좀 심각한 이런 약인데 그 약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피겨 선수들한테 사용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발리에바 선수 예전에 경기할 때부터 이렇게 쭉 봐왔었고 4회전 점프 정말 멋지게 잘 뛰는 거 보면서 오 진짜 대단한 신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봤었는데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. 16살 만 15세 그 어린 선수가 그 약을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구한 것도 아닐 거고 뭐 누가 줬겠죠. 저는 사실 이게 어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꽤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약물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경기를 더 잘하고 더 돋보이고 잘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 힘, 내 노력만 갖고 안 되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면 사람이 그 약물에 대해서 유혹을 꽤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누군가는 4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무대에 올라갔는데 누군가는 약을 써서 그 무대를 같이 선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죠. 그런 의미에서 피겨 해설하시던 분들도 아무도 이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어떤 멘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글쎄요, 뭐 이게 분노나 이런 감정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. 보는 내내 좀 불편했다, 가슴이 좀 아팠다, 이게 되게 컸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런 파문이 터지고 이랬을 때 누군가의 품에서, 어른의 품에서 다친 마음을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좀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 그걸 못하고 그 큰 무대에 빙상장 그 추운 데 나가서 경기를 하면서 멘탈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리는 모습, 그러니까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끝나고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이 소녀를 저 지경까지 가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사실 이 러시아 투트베리제 코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조금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러시아 피겨를 포함해서 이쪽 선수단 쪽에서 선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 쓰고 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4년짜리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쓰고 나면 없애고 또 다시 쓰고 나면 없애고. 왜냐면 소치 때 김연아 선수랑 경쟁을 했던 선수 있죠. 이름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소트니코바라고, 이 선수도 그 다음 올림픽 무대에는 나오지 않았고 평창 때 메달을 땄던 메드,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도 이번에 안 나왔어요. 이번에 그 트루소바 같은 선수도 사실은 발리에바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핫하고 4회전 점프를 막 마음대로 구사하는 뭐 유능한 선수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은메달 받은 거에 대해서, 금메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한참 이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메달이 뭐길래, 선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그런 지경까지 모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사실 이 그 약물 파동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에서 2017년에 나온 그 이카루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상당히 좀 흥미있게 봤고 그거 보면서도 좀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다 기억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이제 보면서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칼 루이스를 8초 때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누르고
금메달 따고 그다음에 도핑에 걸려서 다시 메달을 박탈당하고 이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반칙이죠, 사실. 이 올림픽 정신을 좀 많이 훼손해서까지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,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선수들로 하여금 그런 압박이랑 이런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 메달을 향한 이런 걸 따게 만드는 거. 글쎄, 여기에 올림픽이란 정신,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. 피겨라는 종목이 또 가진 특성이 좀 있어요. 체조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선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된 선수가 앞으로 살아나갈 자기의 인생이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, 이 앞에 이런 인생을 거짓말과 약물,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 우리 할아버지 약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게 뭐 먹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, 그게 사실 불가능한 수치거든요.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인데,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걸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딴 이 금메달을 가지고 나머지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갈 것 같아요. 그 힘든 스트레스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, 어른을 위한 건지, 그 선수를 위한 건지, 그 국가를 위한 건지,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좀 불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내내 지켜봤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뭐 김연아 선수도 그랬었고, 유영 선수라든지 김예민 선수, 차준환 선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눈에 보였거든요. 얼굴에도 보이고. 어마어마한 성적, 그러니까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.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무대에서 자기를 온전히 다 보여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 노력에 대해서.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. 달라! 딴 선수들 이만큼 뛰고 이렇게 한 두세 바퀴 돌고 내려오는 가면 김연아 선수 쫙 하고 팍 뛴 다음에 팍 돌고 쫙 하고 내리는데, 자, 오늘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거 기념해서 제가 러시아 선수들 도핑이랑 그 다음에 한국 선수들 피겨 관련해 가지고 좀 기존에 제가 하던 얘기들, 성형외과랑은 조금 관련 없는 제가 좋아하는 얘기로 콘텐츠를 좀 꾸며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